5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며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의 정부는 국난 극복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를 준비하고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각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마이너스 5.8%에 그치던 1998년도 경제 성장률을 99년에 10%로 끌어올린 국민의 정부는 신임 내각의 첫 국무회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될 것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종용 신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하경철 헌법재판관과 이종남 감사원장 등의 진영을 새롭게 갖추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1999년도 국정개혁보고를 통해 21세기 인류국가 진입을 위한 국가운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국정 운영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시했고, 각 부처 장관들은 의견 조정을 위한 장관회의의 설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력과 생산성을 지닌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1,401건의 권한 중 834건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실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당초 79만 명선에서 151만 명선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 국민의 정부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작지만 크게 봉사하는 친근한 정부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강도 높게 실시된 경제개혁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됐고, 30대 그룹 중 11개 그룹의 소유권이 변화됨으로써 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됐습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융부문도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고, 푸실은행의 해외 매각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화합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생기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평생고용이란 새로운 노사관계로 정립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이 신설된 반부패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비리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부패 특별위원회는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과 합심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찰과 검찰은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99년 9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으며, 2000년에는 농지세율 최고 40% 인하, 정책자금 상환의 연기와 부채이자의 6.5% 저리 전환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의 유통개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어민의 중산층화 정책들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무역의 중심이 될 새천년. 정부는 인터넷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인터넷 세상을 앞서서 준비하는 나라만이 미래의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역설하고 젊은 두뇌가 이끌어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IMF 이사 후에는 한국이 IMF를 완전히 졸업했다는 결의를 채택했고 99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15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은 건설과 교통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거제대교 개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특화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국토를 8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그동안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온 지방 경제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자생 경제로 발전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1999년 10월에는) 인천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인천 지하철은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 구조를 생활권 단위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이용률을 감소시켜 대도시 교통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개통도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의 집중을 느슨하게 하는 대도시 교통체제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국민의 정부는 더 넓은 세계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00만 평의 거대한 면적 위에 세워질 인천 신국제공항은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을 세계의 거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4시간 쉼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며 연간 1억 명의 여행객을 처리하게 될 인천 신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거점 공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한국에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인의 함성을 담을 경기장들은 차질 없는 시공으로 벌써부터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축제가 될 2002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세계와 함께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경부고속철도. 한반도의 대동맥을 따라 2004년 개통될 최첨단 시설의 한국형 고속철도는 성공적인 시험 운행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운송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고속철도의 축이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에서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중견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한 사기 진작 대책을 약속하고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국민 화합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국가의 밝은 장래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정을 전달하는 자리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내놓은 물품들이 넘쳐나는 훈훈한 행사장이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위탁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민의 정부는 노인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대전 교도소를 방문한 외교사 절단이 재소자 교육시설을 돌아본 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특위를 신설하고 각종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UN 여성지위위원회로부터 아시아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직 여성의 취업 발전을 위해 열린 여성 채용 박람회와 여성 창업 기업 박람회는 능력 있는 여성을 위한 고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주에 위치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IMF 위기를 1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이겨내며 세계 경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려 도자기 종주국의 명성을 되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로 관광산업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문화 상품이 한자리에 모인 20세기 마지막 관광축제 19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많은 볼거리가 펼쳐져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관광산업은 특성상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만큼 정부는 외자 및 국내 자본 유치를 확대하여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관광 입국의 면모를 갖춰갈 것입니다. 청주에서 개최된 99 국제공예 비엔날레는 우리의 것이 세계인에게 인상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민족이 지닌 고유한 문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우리의 것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문화예산의 1%를 배정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문화의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경제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고 각종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데서 문화산업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정부는 이 주인공들에게 발전의 기회와 내실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21세기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입학제도의 틀을 마련했으며 학교 운영체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사이버 학습체제를 도입하여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조기에 완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평등한 교육 환경의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겐 총 1조 2,200억 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차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될 각군 차관학교와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대북 포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전쟁 억제를 위한 안보력 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해 교전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포용 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 정책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틀 위에서 이끌어가는 확고한 국방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은 미일 중러 4강과 국제적 지지를 얻게 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경쟁이 아닌 수용과 이해, 그리고 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세계가 지지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군대는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평화군이 되었습니다. 99년 10월 4일 동티모르로 떠난 상록수 부대는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군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올렸고 한반도 유사시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세계가 지지하는 대북 포용 정책은 튼튼한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육군 보병 제5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의 순간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국군 장병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는 99년 6월 서해 연평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 능력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군은 수용 중심의 군 문화를 탈피해 생활과 수련의 장으로 병영 구조와 양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구조도 21세기에 걸맞는 경제군으로 재편했습니다. 99년 4월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같은 해 6월엔 화생방 방어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유소한 기능의 부대는 통폐합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 구조 개편을 끝냈습니다. 남북관계의 화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닫힌 마음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을 통한 대북 포용 정책은 드디어 금강산 관광 포용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쌓인 분단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문화와 체육의 교류였습니다. 남과 북의 농구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펼친 남북통일농구대회는 게임의 승패를 떠나 통일을 기원하는 경기가 되었으며 남북 선수들은 서로 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MF 조기 졸업으로 국제적 대회 신인도가 높아지자 해외 각국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다투어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구현으로 세계적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통상외교를 펼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인권, 환경 등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외교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과 대북 포용 정책의 국제적 지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방한이 계속됐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탄에 맞지 않았으며 우리가 지닌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중 우리 국민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국비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정상 외교를 전개했고,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모두 51차례에 걸쳐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자 정상회의에 5차례 참석해 세계화 시대의 안보와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20세기를 마감한 한국인에게 21세기를 여는 2000년 1월 1일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에 새천년의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새 생명의 탄생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 생명에게 무엇을 주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빈곤이 아니라 풍요이며, 좌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저는 새천년의 문이 열리는 지금 새 생명과 함께 한민족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향해 평화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인류 국가는 1등만을 위한 나라는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21세기형 국가,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국정지표로 국민화합의 구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지식인 사회 실현, 세계 인류 경제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등 새천년 새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넷 업무 처리는 물론 정보화 종합계획을 통해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좌절과 불굴의 헌신이 교차했던 20세기. 김대중 대통령은 조국 소녀들에게 참배하며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각오를 새로이 다졌습니다. (2000년 1월 3일) 새천년의 첫날을 시작하는 시무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안정과 토약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임명된 박태준 국무총리, 이 밖에 이현재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의 장관들로 새롭게 내각이 구성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신임 내각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정부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 기반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대통령과의 접견을 통해 한국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 의지가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동초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통령의 정치와 생활 철학은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며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화합의 시대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언과 건의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회복되고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금리가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21세기와 더불어 새천년이 시작됐습니다.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새 시대에는 세계의 선두 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힘을 모아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국민의 정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민은 새시대 새천년의 주역으로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찬 한국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